네,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부자 초년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제가 부동산 하락론자 영상을 안 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을 보면 부동산 유튜버 분들이 계시고 좋은 내용을 많이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죠. 크게 나누어 보면 향후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 또한 앞으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해보면 부동산 상승론자, 하락론자로 나뉘겠죠. 어떤 포지션이든 본인들의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항상 서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대립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대립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시장 분위기에 따라 대세가 다르긴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 하락론 쪽에 이제 무기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그에 맞는 사람들이 유튜버나 언론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부동산 하락론자 영상을 보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처음 부동산 공부를 할 때부터 하락론자 영상을 안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락론자 유명하신 분들의 이름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하락론자 영상은 절대 안 봅니다. 지금까지 안 봤고요. 앞으로도 안 볼 것입니다. 그럼 왜 안 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하락론자 영상을 안 보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락론자 영상을 보면 기회를 찾기 힘들어서입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어떻든 그 속에서 기회를 잡으려고 해야 합니다. 현재 그 기회가 안 보인다면 다음 시장을 대비하는 것이 맞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하락론자 영상으로부터 과연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하락론자 영상을 보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포지션일까요?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제 개인적으로는 무주택자 포지션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연 본인들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하락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본인들의 자산을 지키길 원하겠죠. 자산을 가진 분들이라면 본인의 자산을 지키길 원할 테죠. 아니,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본인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자산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시장의 죄가 아닙니다. 그들과는 무방하죠. 제가 앞서 무주택자라고 말하긴 했지만 무주택자 포지션에도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방적으로 집 가진 사람들을 욕하고 계속 하락하기를 기대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현재는 자산이 없지만 추후에 자산을 가질 것이고 현재는 준비 중인 사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첫 번째 해당하는 분들이니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는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락론자 영상을 볼 확률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현재 좋지 않은 부동산 시장에 집착하고 그 시장이 계속되길 기대하며 자산을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비방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현재 상황 자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다음 시장입니다. 하락론자 영상에서 과연 다음 시장에서 어디에 어떤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투자자라면 시장의 분위기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부동산 시장은 계속 상승하거나 계속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 기회는 시장이 어떻든 존재하죠. 시장의 주체가 되기 위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다음 시장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2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2번째 이유는 하락론자들이 과연 시장 참여자일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즉 하락론자들이 투자를 직접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죠. 물론 일부 하락론자 중에서는 자신의 컨텐츠에서는 몇 % 하락, 집을 사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그와는 별개로 본인은 자산시장에 참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럴 확률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자산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불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돈을 불리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하죠. 하지만 하락론자 영상을 보고 우리가 과연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컨텐츠로 결국은 근로소득, 아니 사업소득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컨텐츠를 소비하며 그들의 사업소득에 일조하기는 싫습니다. 하락론자 영상을 보는 것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누굴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고 배우고자 함은 투자하는 사람들의 경험,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원칙, 규칙조차도 없이 강의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 안 해본 사람들로부터 과연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는 제 부정적인 것에 제 시간을 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죠. 연초다 보니 많은 전문가들이 23년도 전망과 함께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우리는 그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사실 23년 전망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22년도도 그랬고 21년도도 그랬습니다. 못 맞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의견을 보는 것이겠죠. 지금같이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힘든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바쁜데 부정적인 전망을 보는데 시간을 쓴들 과연 달라질까요? 제 아까운 시간을 굳이 부정적인 이야기하는데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시장 참여자입니다. 투자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희망, 밝은 미래를 보고 싶고 그러고 있습니다. 본인이 투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희망하는 바가 없다면 잘못된 투자겠죠. 믿고 희망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락론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상승론자 영상만을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상승론이니 하락론이니 하는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논쟁에 우리의 시간, 에너지를 소모해서는 안 되겠죠.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그 누구한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실력을 길러서 스스로 분석을 하고 결정을 해서 실행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겠죠. 그 힘을 기르는 데까지 우리 시간을 써야 하는 것이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하기 위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